다음에 보러 갈 땅이 좀 그지 같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그지 같은 땅. 아, 내가 6개월 전에 봤어요. 봤는데, 완전 그지 같아가지고. 다음 땅은 심지어 누가 106%로 받아갔다가 미납했네요. 아, 그 땅을 받아갔었어요? 예. 그지 같은 땅을?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봐.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갔어?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따로 떨어진 동네죠. 일산 신도시가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쪽 땅이다 보니까, 자, 이 땅을 내가 왜 그지 같은 땅이라고 그랬을까? 일단 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사실상 맹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아까 그 땅보다 이 거지 같은 땅이 훨 나은데요? 다들 못생겼습니다. 여기는 집들 이렇게 졌으니까 보긴 편하지 이렇게. 이 도로가 땅 생긴 게 여기도 6m 이상의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정도의 땅을 이렇게 도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집을 양쪽에 이렇게 두 채를 져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좁지 않아? 6m 도로를 내고 나면? 저 번면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져야 되는데 땅 모양이 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긴 도시 지역 맞지 여기도? 네, 동입니다. 이제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는 집을 질 수 있는 터가 좀 넓으니까 되지. 저 밑에는 아예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0평이된 땅을 말로만 2,000평이지 이거는 내가 보기에 한 1,000평의 활용가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38억에 먹은 사람은 땅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먹은 거야. 땅값으로는 여기 200만 원 이상 가죠. 여기는 250, 300 봐줘야 되거든. 땅값은 봐줘야 되는데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도 돈 많이 들게 생겼어. 토목공사가. 저거 다 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대로 살 수는 없잖아. 또 이 앞에도 다 보강공사 해야 되잖아. 번면 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제대로 집을 질 수 있는데 내려갈수록 집을 두 채 짓기가 너무 좁아요. 6m 도로를 내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도로 안 낼 수 없잖아. 그럼 내야 되니까 가을 6m를 빼고 생각해봐요. 두 개를 양쪽으로 칠 수가 없어요. 활용도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1,000 몇백 평, 1,000 300평, 200평만 보고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땅을 이 사람이 모르고 38억을 쓴 거야. 가격만 보고. 이 동네 가격이 250, 300 간다. 아까 거긴 내 200 간다 그랬잖아. 여기가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집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건 잘못 받았다. 결국은 다 안 받고 17억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난 받기가 싫은 게 왜 그러냐면 가격에 비해서 현찰 들어갈 공사비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가 싫다. 좀 그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긴 집이 하나 빠졌죠. 여기 이렇게 또 빠졌어요. 땅이 이만큼 저 밑에 쪽으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충분히 두 채씩을 칠 수 있는데 실제 와서 보면 양쪽 번면 때문에 힘들대.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저 없는 도로 우리가 올라온 거거든요. 요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도로가 없잖아. 이걸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집 지어져 있지 않나요? 집 없어요 일단. 그럼 이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르는 게 가격이겠네. 알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이. 이걸 또 해결해야 되고 공사 현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17억이다 보니 너무 싸니까. 이 동네에 비해서 17억이면은 한 80만 원 본 건가요? 얼마 본 거야? 80만 원이면 욕심이 날만 해요. 이번에는 나는 싫지만 17억까지는 좋은데 그건 좋은데 또 비용이 들어간다. 한 20만 원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20만 원.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를 전부 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땅이 아니에요. 네? 네. 여기 저희 땅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해서 빠지지? 저희가 서 있는 지가 지입니다. 요쪽 허가지의 지입니다. 지. 여기서 있어? 그럼 이 앞에 우리 땅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지 같은 땅입니다. 아니면 안 되네. 찍어봐봐 한번 여기서. 요것도 우리 땅이 아닌가? 가봐, 자세히 가봐. 봐봐. 낭떠러집니다. 조심하세요. 봐봐. 맞지? 저거 우리 땅 맞아요. 저까지는. 저까지는 맞고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저 앞에 집 지어져 있는 것들 말이에요. 깜짝 놀랐네. 날 놀라게 하지 마 진짜. 공사 자체가 우수만 좀 되어 있거든요. 응. 공사에 하면 무시할 수 있지. 이 정도 해놓은 거는. 근데 이쪽으로 뭐라도 6m가 어차피 6m를 빼고 나면 여기다 두 채를 겹쳐서 질 수 있나? 못 질 것 같은.
딱딱 붙여갖고 이렇게 딱 붙여주면 몰라도. 근데 이번엔 싸서 싸긴 싸. 고양동에 80만 원짜리 땅이 없지. 거기서 아까 그 공사비 평당 20만 원 잡고 100만 원. 근데 여기서 버려지는 땅이 좀 많다고 하셨어요. 볼 때 1000평이면 계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평당 200만 원 꼴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땅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현찰 많이 들어가는 땅. 이거 가치에 비해서 17억짜리에다가 2,000평씩 예를 들어 20만 원씩 들면 4억 정도 들어가잖아. 4억 들어가는 땅을 난 싫어하지만 공사업자들이 보면 이걸 갖다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손 대면 한 1억 정도 줄여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따진다고 또. 그럼 이게 좀 괜찮다. 이런 면으로 보는 면이 있거든. 근데 또 원장님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공사장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뭐 아마 이거 민원도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트럭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은 계속 올라오면 민원 들어오죠. 그럼 민원 해결을 하려면 민원 들어가면 일단 여기 옵니다. 하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민원 때문에 일이 생겨요. 향은 좋죠, 남향이죠. 네. 좋은 건 좋다 그래야지. 사이삼 차시 18을 사서 여기 도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423-17 부분에 이미 연결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 예. 야,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 좀 높아요, 근데 거기는. 높아서 그것도 좀 이렇게 올라오려면 이만큼 땅 하나 잡아먹어야 될 거예요. 경사도를 좀 낮추려면. 여기는 올라오려면 차가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거든요. 경사도가 좀 높아요. 여기까지 땅을 좀 길게 뽑아야 될 것이다, 도로를. 여기서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또 꼬부라지고 두 번 꼬부라져야 되잖아. 일로 올라오는 게 좋긴 좋아. 이것도 한번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럼 구태 여기 안 사고 일로 길게 뽑아가지고 내려가서 보면 돼요. 아, 발견 잘했어요. 내가 그지 같은 땅이라서 더 이상 질문 안 하는데. 자,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6m 안 내더라도 여기다 주고 집지기가 좁지 않냐, 이게 자체도? 근데 6m 여기 내고 나면은 어우, 너무 좁은데요? 너무 좁잖아. 근데 여기 6m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빌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로를 쭉 저까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저 끝까지. 3m로 가도 잔도주택은 지을 수 있지 않나요? 땅이 이렇게 길잖아. 여러 집이 있잖아. 근데 차가 오다가 그럼 뭐 막히면. 응? 네 맘대로 해. 3m를 내든지 4m를 내든지. 아, 여기가 거기예요? 야, 누가 올라가 봐, 먼저. 자, 일로 도로를 낼 수 있는데 이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이게. 이런 데로 올라오는 게 좀 기분 나쁘지, 좀 높아가지고. 이 땅까지도 다 못 써먹어, 이거 다. 그지? 겉면이라. 이렇게 그때 낼 수는 있어. 낼 수 있는데 이쪽 길을 통해야 된다. 저길 더 완만하게 깎아주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 길게 먹으면 좀 완만하게 할 수는 있거든.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어. 또 내려가야 되냐? 이제 여기 누우면 그냥 자동대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응? 아닙니다. 나온 거 굴르라고? 아니요. 굴르면 내려가지. 너 너무했다. 어떻게? 저 어디 갔어? 하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요새 공사할 때 말이야. 콘크리트를 치는 거 하고 도로 까는 거 하고 해배당 돈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요새? 요즘 15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강토 쌓는 게 한 15만 원 정도 하고요. 공벽 쌓는 게 한 2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밑에 도로 까는 거 하고. 도로 아스콘포장. 예 해배당. 그래, 알았고 보자. 아스콘포장은 해배당 실행으로 업체 주는 가격이 48,000원 정도 됩니다. 해배당? 네, 5T에 10T. 네, 근데 거기 보조기층이 들어가줘야 돼가지고 저거 아스콘포장만 48,000원. 48,000원이고 뭐가 들어간다고? 그 아래에 이제 골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 네, 돌값이 얼마 하나? 돌값은 크게 차지 않습니다. 근데 도로 10번 가는 거 엄청 비싼데. 엄청 비싸대요. 알아. 근데 왜? 미치게 비싸대요. 미치게 비싸? 아,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참 그지 같다 했는데 그건 경험상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집을 두 채를 이렇게 지면서 가야 되는데 한 채밖에 못 지겠더라고. 그래서 그지 같은 땅이라고 했는데 와서 이걸 살펴보니까 내 경험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 제외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그 내가 맨 마지막으로 찍은 언덕이 좀 높은, 고가 높은 그 장면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쪽은 더 높죠. 그러니까 딱 길 정도 내면 몰라도 여기 건물 전혀 묻힐 수가 없는 거라는 뜻이지. 여기도 빠졌잖아, 이렇게. 허가가 안 나잖아, 높아서. 결국은 이거밖에 못 써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왜 허가 제외지겠어? 언덕이 높으니까 허가를 제외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저 평수가 2,000평 중에서 뭐 반은 안 되지만 뭐 한 30%, 35%, 40% 이렇게는 못 쓰는 땅 아니야. 이거 계산을 해봐봐.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0만 원 그대로 나오지. 가뜩이나 모양도 안 좋은 땅, 올라온 도로가 이렇게 험하게 되는 이 땅을 200만 원 주고 사기가 싫다는 거지, 나는. 그 다음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25억을 주고 사는 거고 현찰이 들어가는 거고 입장이 틀려. 20억 주고 사갖고 80%, 70% 대출받는 땅하고 그렇지 못하고 17억을 주고 현찰이 또 들어가는 거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옹벽이 많이 쌓이면은 동네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들어갔을 때 단지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난 이런 땅은 쳐다보지 않겠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걸 그지 같은 땅이라고 난 표현을 한 거야. 그 원장님 못 쓰는 땅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직각으로 파내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직각으로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집터가 험하지. 직각이면 이게 직각 아니에요?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나 옛날에 내가 집을 접은 적이 있는데 직각으로 내가 그 옹벽을 쌌어요. 근데 내가 뭐 기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흉내만 냈거든. 하루 만에 무너지더라고. 차가 막 다니니까. 하루 만에 딱 넘어지더라니까. 나는 이 겁이 많아서 그런지 험하게 싼 그런 데 밑에는 낮잠도 못 자겠어. 사람마다 틀린 거야.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업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런 땅 의외로 삽니다. 왜냐하면 지가 공사하면 좀 싸게 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잘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직업관이야. 그분들은 이런 거 사더라고. 그래서 뭐 10억 든다는 공사비를 지르는 뭐 5억만 들여서 실제로 한다든가 그런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땅을 사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0만 원이면 거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고양동 땅이 250, 300 가는데 자기가 80이다. 그럼 공사 잘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갈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땅은 보기 편하게 허가지하고 허가 제외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일반 땅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면적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허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 땅을 얼마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항상 추정치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본래 이 땅만 딱 볼 때 참 드문 현상이잖아요. 좀 이렇게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이.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만큼 크게 개발했던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그때 이제 이 높은 데만 허가 제외제가 됐으니까 별일이 아닌 것 같았지. 근데 이건 다 나가고 옛날에 나가고 다 팔리고 이게 따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이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가가 안 나는 땅이 돼버린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땅도 다 저렇게 허가 제외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나왔다면은 이렇게 나왔다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건 제외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건 딱 요거만 따로 나왔으니까 지금 경매로 그거 좀 특이하게 보일 뿐이죠. 딴 땅들도 다 제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산에 갔을 때 경사도만 보면은 대충 여긴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알 수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 여기 전체 땅이 한 5,000평 된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5,000평. 5,000평 되는 땅을 허가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2,000평이 못 써. 허가가 안 날 것 같은 땅이야. 그러면 약 3분의 2가 허가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가를 내줘요. 구성비라고 그러는데 근데 5,000평 땅 중에서 3,000평이 허가가 안 날 것 같아. 그럼 2,000평 내주면 되잖아. 일단 빠꾸시킵니다. 구성비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작전을 써서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해서 3,000평만 집어넣는 거야. 그럼 2,000평이 날 거 아니야. 그럼 허가를 내줘요. 그럼 요령을 또 써야 되거든요. 보통 그냥 생 임야 같은 거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저게 허가를 넣었을 때 10,000평 중에서 최한 6, 7,000평은 쓸 수 허가가 나야만 이렇게 허가가 나는 거지. 5,000평 이상의 허가가 안 난다고 전체 불허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령 있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잘라서 아예 험한 데는 집어넣지 말고 허가를 집어넣어야만 3분의 2가 넘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3분의 2가 난데 허가가 그럼 이건 난데요 좋아서 하잖아. 그런 땅들은 상당히 각박합니다. 대부분 실패를 맛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최하 70% 이상의 허가가 난다. 넉넉한 땅을 해야만 어떤 모양에서도 나쁘지 않고
좋게 끝이 나지 60%가 난다 이건 나 잘 안 돼요. 최하 70%가 구성이 맞아야 나는 손을 댄다. 임야하다가 깎다가 망 것들 많죠. 절개제 해놓고 그것들이 다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각박해져요. 모양도 안 좋고. 그 누가 그 분양을 받겠어요? 모양도 좋아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